안녕하세요. 오늘은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를 할 때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물량을 정리하는지 제가 아는 유형 하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력들 입장에서도 주가를 매집하고 그 주가를 한 번에 모두 정리하면은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.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물량을 한 번에 정리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. 보통 재료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는 일봉상의 어떤 저항대를 만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도가 크게 낮아서 당일날 원하는 물량을 매도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되거나 더 높은 고점에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쓰게 되는데 이때 세력들이 물량을 나눠서 매도하게 됩니다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매도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첫 번째 매도 구간을 만들어내고 그 뒤에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매도 구간을 만들어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. 보통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선에서 정리가 모두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이 나온 이후에 세 번째 구간을 미리 예측을 해서 매매하시면은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첫 번째 구간에서 만약에 세력들이 매도가 모두 다 되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뒤에 두 번째, 나머지 물량을 모두 정리하기 위해서 파동을 만들 때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이러한 종목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.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종목을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. 지금 보시는 에어레인의 경우에는 이 라인이 신고가 구간에 해당하고 밑에서 이러한 파동들을 만들게 되면서 이 구간 위로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과정들을 쭉 발생시켰습니다. 그리고 이날 상한가가 발생하게 되면서 신고가 구간 위로 가격을 올렸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캔들 이후에 주가는 매도하기 위한 과정으로 시세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. 그런데 에어레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간에서 첫 번째로 매도를 하게 됐고 그 뒤에 이러한 구간에서 두 번째 매도를 하게 되면서 실제로 2만원보다 위에서만 매물을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들을 발생시키는 이 자리에서 아마 대부분의 물량들이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에어레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한가를 만들고 바로 올리면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면 훨씬 더 편했겠지만 이 세력은 오히려 이러한 구간 이후에 주가를 바로 더 올리는 게 아니라 주가를 내렸다가 이후에 이런 구간들을 발생시키면서 파동을 뒤에서 한 번 더 형성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럼 에어레인 세력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보통 상한가 다음 날에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상한가가 간 다음 날에는 보통 이렇게 갭이 뜨게 되고 이러한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몰리게 되는데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구간에서 이 매수세를 데리고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 먼저 1차적으로 달려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그 뒤에 파동을 한 번 더 발생시키면서 이러한 구간에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 밑에서도 비슷한 케이스로 파동을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. 지난 3월 달에 이렇게 장대 양봉 거의 상한가의 캔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날에도 이렇게 갭을 크게 띄우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긴 케이스. 그럼 여기도 당연히 1번이 되겠죠. 그리고 그 뒤에 진짜로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2번 파동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위에서의 매물 정리 과정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유진 로봇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등장했던 시기가 1월 2일 날에 발생을 했고 그 뒤에 이 종목이 물량을 내보내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한 번, 두 번의 과정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. 물론 뒤에서 이렇게 한 번 더 발생하는 세 번째 파동이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 1번 구간과 2번 구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러한 구간에서 미리 매수를 하지 못했다면은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. 그래서 일단 이러한 구간에서 첫 번째 구간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두 번째 파동이 나오기 위해 흐름이 준비되는 구간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파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크게 띄운 시가
갭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락하던 주가를 돌려내는 다시 5일선 위로 올라오는 이런 힘들을 확인하고 1번 이후에 2번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매수 구간을 가져가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 구간에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마음 AI의 경우에도 이 케이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세력들이 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. 밑에서 이렇게 잔잔하던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시가, 갭을 크게 띄우면서 거의 점상한가, 시가를 27%까지 띄우게 되는 캔들을 형성하게 됐는데 이 구간에서 모든 물량이 정리가 되었다면은 이후에 주가는 무너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하지만 마음 AI 경우에는 이러한 구간에서 주가를 내리지 않고 옆으로 다시 주가를 살려가고 그리고 돌파했던 구간을 이렇게 지켜내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시가를 띄웠던 이 구간을 첫 번째라고 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이러한 돌파 구간에서 두 번째 양봉 캔들을 형성했고 전체적인 과정으로 보시게 되면 이러한 구간에서 물량을 모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다시 무너지게 되면서 하나의 세력 파동들이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종목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온코크로스의 경우에는 2월 달에 이렇게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이렇게 한 번 더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케이스는 상장 당시에 이 매물대,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한 이 큰 매물대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래량들을 계속 발생시켜야 했고 이 구간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발생시켜야만 이 종목에서 발생한 하나의 세력주의 흐름들이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더라도 그 이후에 두 번째 파동을 만들어내는 케이스까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떤 종목이 크게 상승을 가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크게 집중시켰다면은 그 종목이 그냥 죽게 됐을 때는 크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첫 번째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들이 적절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더 발생시켜야 하는 케이스가 존재하게 된다면 이후에 그 뒤에서 종목이 다시 살려가는 흐름에 집중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두 번째 파동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신다면 세력들이 물량을 나눠서 매도하는 흐름에서 수익 구간을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예시로 설명을 드렸고 물론 이 방법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